오늘 진행하려고 했던 내용은 이거였어요. 일본 수익 빌딩 매물을 제가 매일같이 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요청이 됐든 제가 투자에 관심이 있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매일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매일매일의 차이점은 크게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한 달, 그리고 뭐 분기, 그리고 반기로 넓혀보면은 확실히 그런 차이점들이 좀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 내용은 멤버십 아티클에도 차곡차곡 올라갈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일본 수익형 빌딩이라고 하는 정의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일동 빌딩, 우리나라로 치면 다가구 주택 같은 느낌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상업용으로 된다면 그냥 일반 분생, 근인상업시설의 건물, 일본에서는 이제 상업비루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의 하나의 작은 꼬마 빌딩을 일컫는 거고요. 이 꼬마 빌딩을 투자하는 이유는 당연히 월세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익형 투자라고 불러서 수익형 빌딩이라고 하고 실제로 일본에서 경우도 수익 매물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제가 링크를 넣어놓은 거는 아티클의 링크였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가면 보실 수 있는 아티클의 링크였고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4년 9월에 찾은 매물인데 이걸 뭐 추천한다든지 이 건물이 좋으니까 사세요랄지 이 건물은 참 좋습니다. 매수를 추천합니다. 이 내용은 절대 아닌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이런 빌딩의 특징들을 보면서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미로서 가져온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쿄에 있는 주요 도심부에 있는 빌딩을 특정 조건에 맞춰서 필터링을 해서 나온 건들이고요. 여기서 제가 눈에 띄는 것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신주쿠 니시와세다에 있는 일동맨션입니다. 신주쿠 니시와세다는 너무너무 유명한 지역이죠. 와세다대가 위치되어 있고 그런 만큼 학생들도 많고 그리고 이 근처에 이제 유학원들도 많고 도쿄 어디를 가든 1인 가구의 수요가 많지만 여기는 특히 더 학생들이나 유학생들이나 이런 1인 가구의 수요가 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곳은 확실히 월세를 높게 받을 수는 없겠죠.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 한계점도 분명히 있는 곳이고요. 하지만 수요는 넘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판매 가격이 2억 4,500만 원,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 치면 한 22억 정도 되겠네요. 표면 수익률, 우리가 벌어들이는 월세의 금액이 전체 건물의 매매가 대비해서 연 몇 퍼센트를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건데 2.65%. 이게 좀 선이 넘지 않았나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강남이나 주요 메인 도로에 접하고 있거나 좀 큰 건물이다. 그러니까 즉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건물이다 하면은 1, 2%가 좀 받아들여지는데 일본에서 2.65%는 좀 선 넘는 가격인데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만실이 되었을 때 연간 얼마 벌 수 있느냐 하면 640만 원 정도, 월 54만 원 정도 나오는 매물이 있고 위치는 니시와세다에 있고 교통을 보면은 니시와세대 역에서 도보 한 6분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입지라고는 하긴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요가 워낙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9분 정도면 학생들은 9분 충분히 걸을 수 있죠. 자전거 타고 다닐 수도 있고 하니까. 건물은 RC조고 같이 봐야 되는 건 건축한 지 12년 되었다. 아직 젊은 건물이네요. 쌩쌩한 건물. 2013년에 지었으니까요. 아직 내용 연수만 보더라도 꽤 많이 남아있고요. 내용 연수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아티클에서도 읽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토지 관리는 소유권이고요. 건물 면적은 한 179 정도 실측을 한 토지 면적은 한 15평 정도 되겠네요. 이 매물이 2억 4,5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22억에서 3억 정도 되는데 표면 수익률이 2.65%라는 거죠. 과연 그렇군요. 최근에 이런 물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매물은 요거는 이제 요거 내용을 좀 보면요. 이제 제가 생각한 내용을 하단에 이제 이 포인트들을 조금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도쿄 주요구의 매물 가격이 상당히 점프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당연히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죠. 2%선 넘는 가격이 있었고, 그리고 3.7% 이런 게 좀 요즘 시세라고 보이고요. 그간 4에서 5%의 수익률로 인컴 게인을 확보했던 일본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눈에 띈다. 인컴 게인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수익형 투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해서 얼만큼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꾸 이 수익률을 얘기하는 이유는 수익형 투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얼마 벌어들이는 표면 수익률과 그 다음에 비용이거든요. 우리나라 그 강남 건물이 1, 2% 수익률인데도 돈을 갖다 부으면서도 갖고 있는 게 뭐 우리나라는 뭐 2, 3년 지나면 그게 몇십억씩 오르고 이러니까 시세 차익 투자니까 가능한데 일본은 그렇지 않은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국은 일동으로 된 부동산 토지 역시 수익형이 아니라 이제는 시세 차익, 캐피털 게인이라고 부르는 차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밑에는 이제 제 생각에 대해서 좀 적어놨는데 같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도신부가 이제는 이 인컴 게임이 아니라 캐피털 게인을 얻을 수 있는 시장으로 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과연 일본 부동산이라는 것이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올해도 강남 지역에 또는 주요 입지의 건물들이 수익률이 3%가 깨졌을 때 2%를 받기 시작했을 때 야, 그 건물은 누가 1%대로 사겠냐 하잖아요. 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면 좀 무슨 강의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게 과연 시세 차익형 투자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인가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녹화본을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내용 멤버십 전용 콘텐츠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라이브 또는 녹화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